지역의 현안 가운데 굵직한 이슈들은 정부와의 협의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그 행보가 활발한 곳 찾자면 남양주시 꼽는 분들 있을 텐데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예, 민선 8기 출범한 지 이제 벌써 1년을 향해 왔는데요. 그간의 소회 들어보시면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숨 돌릴 틈 없이 12개월 동안 달려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남양주 슈퍼 성장을 꼭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것이 시민과의 약속이고, 이 남양주에서 태어나셔서 잠들어 계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 공직자, 시장직을 수행하는 일이다. 특히 시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저를 선출해 주셨는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기초를 잘 놨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앞으로 3년이 더 중요한 시기이다. 시민들의 기대에 특히 남양주를 슈퍼 성장시켜달라. 그리고 시민이 상상하는 더 이상의 남양주 만들어달라. 그런 시민들의 기대를 꼭 보답하도록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계속 시민 얘기하시고 남양주의 슈퍼 성장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고 진심 소통 자주 만나신단 말이죠. 예. 시민 시장 시대 그 목표에 얼마나 다가갔다고 자평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은 시민들이 기대한 이상의 시민과의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소통이라는 화두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이슈였는데, 제가 시장직을 수행하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맞는 소통이냐, 시정을 운영해 보니까 소통은 첫 번째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네. 시민들이 막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한참 지나서 소통을 하는 것은 이미 소통의 효과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과 함께 그 현안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적극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만나주는 의례적인 소통,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안은 무엇인지를 진심을 담아서 경청해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녹여내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예. 그런 사업 시행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소통을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의 소확행 1호 공약이었는데 작년 말 개관한 휴먼북 라이브러리 남양주에 어떤 의미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좋은 이유가 남양주는 74만 인구가 네. 16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산재에서 여러 가지 다핵 도시로 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같은 남양주시 안에서도 동별 읍면동 간에 소통이 적거나 서로 여러 가지 교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을 위해서 그들의 재능을 한번 발휘해 보고자, 아니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평생학습 도시로서 평생 동안 요즘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뭔가를 배우고 노력하고 발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가나 경험자로부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길을 안내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에 가장 특징적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이게 휴먼북 라이브러리다. 말하자면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어서 그 책이 돼준 휴먼북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경험,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그것을 원하는 시민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멘토가 되어줘서 멘티들과 격이 없는 소통을 예. 하고 그것이 다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여 명의 네. 휴먼북이 휴먼북 라이브러리 휴먼북으로 등록돼 있고, 지금 뭐 예체능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특히 이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들, 이 멘토분들이 재능을 기부하시기 때문에 그
멘티로서 그분들이 뭐 새로운 무슨 특별한 수업료, 학습료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네.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지금 현재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역에서 어떤 지자체장으로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 그간 중앙정치 무대에서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어색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은데 재선 의원으로 상당히 존재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중앙 정부 등과 협치도 잘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아유, 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제가 시장 출마를 결심하면서 그 여의도 국회의원 정치하고는 다르게 네.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남양주 도시 전체에 74만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를 제가 다 섬겨야 된다. 네. 같은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시장은 이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남양주 발전에 가장 네. 좋은 일인가,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가장 높여주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안인가. 그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중앙정부의 각 부처의 장관님들 만나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 격의 없이 또 소통을 하고 특히 뭐 중앙정부의 많은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 세 분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네.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분들하고도 진짜 막 격의 없이 소통하고 뭐 자주 이렇게 뭐 저녁 자리 그다음에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자리를 네. 통해서 남양주를 어떻게 하면 미래에 가장 대한민국의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8년의 경험이 여러 가지 중앙 행정부의 권한 가지고 있는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 또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의 뭐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남양주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지금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요 현안 과제,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통 문제일 그렇습니다. 텐데 예. 특히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제 남양주가 23만 인구에서 74만으로 거의 양적 팽창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 인구 증가의 속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 기반 시설, 교통을 비롯한 좋은 일자리, 문화예술 시설, 그다음에 의료 시설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이 네. 뒤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4만 인구의 대부분은 일자리가 자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 남부, 경기 서부 등지의 일자리를 위해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광역교통을 확충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저희 남양주시가 해결해야 될 현안이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의료기관, 의료시설이 좀 들어와야 된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남양주가 100만 도시로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이 100만 인구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거는 요즘 좋은 양질의 일자리. 네.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 저희가 규제가 많은 남양주에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어떤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아직도 시민들의 그 요구는 광역교통을 제대로 확충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벌써 남양주에 제 임기 1년도 안 됐는데 3번 직접 왔고 예. 오셨고 또 LH 이한준 사장을 비롯해서 대광희 위원장 등 교통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 정말 특별히 제가 더 많이 소통을 해서 예. 남양주가 교통 허브 도시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던 의료 부분, 예,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렇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백봉지구 유치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다행히 의미 있게 오늘 이제 의회에서 네. 그 경기도 동북부의 예. 경기도립의료원은 남양주시에 그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네. 그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네. 이제 저희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서 이 경기도에 북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 남부 지역에는 도립의료원이 다 있습니다. 네네. 유일하게 동부 지역, 그 남양주, 구리 그리고
그 가평 지역을 필두로 하는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인구는 저희가 많고요. 그죠? 예. 그런데 저희는 만 평의 의료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다 정지 작업까지 돼서 바로 탑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의료 용지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 도립의료를 남양주로 올 때 토지 수용 비용도 전혀 안 들고 또 기반 시설도 거기에 도로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의 만 평의 의료시설 용지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고 그 의료기관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 곳에서 한 150만, 200만 명의 경기도민의 접근성이 가장 저희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립의료원, 이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들어오는 거는 남양주 백봉지구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여야가 이것에 관해서 완전히 의견 일치를 하고 네. 경기도지사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남양주의 현황을 보고해서 도지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드시 유치에 성공했으면 하고요. 네, 도와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예, GTX B 노선이 들어서는 왕숙역 남쪽에 1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또 LH와 같이 했는데 이건 어떤 비전이 있는 겁니까?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네. 남양주 왕숙지구가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네. 왕숙지구가 지금 왕숙지구만 해도 350만 평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경춘선과 GTX-B 9호선이 이렇게 만나는 네. 가장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것 바로 최역세권에 지금 국토부로부터 한 36만 3천 평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도시 개발 사업 주체인 LH하고 저희 남양주시가 공동 업무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신도시를 기반으로 남양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업무 협약을 공동으로 맺었고 공동 협의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논의할 실무 협의체까지 지금 구성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도시가 아파트만 들어서고 이 주거지만 확보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곳에는 교통도 잘 놓이고 무엇보다도 정주 여건, 주거지도 잘 만들어진 곳에 가장 선호하는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그것도 가장 접근하기 좋은 네. 바로 그 GTX-B와 9호선 경춘선이 만나는 곳에 한 36만 평의 지금 첨단 산업 단지를 확보했고 그곳을 대한민국 신도시 개발의 모델 케이스로 한번 네. 만들어 보자라는 게 LH와 저희의 그 합의된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 그 인근 지역에 추가로 한 35만 평 더 확보해서 한 저희가 70만 평 정도 네.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뭐 첨단 산업의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그 미래 산업 뭐 데이터 센터도 들어올 거고 또 의료나 그 바이오 산업 단지 예. 무엇보다도 영상과 방송 단지도 오면서 네. 이러한 단지들 전체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의 앵커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하나 유치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 자립 경제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 거기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도시 경쟁력만큼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뭐 교육 환경, 복지, 또 예체능 교육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예, 예. 시장님 테니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직접 멘토 역할도 하신다고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휴먼북 라이브러리에 그 멘토의 1호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테니스 실력이 일반 그 동호인으로서는 뭐 중급을 좀 넘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정규 배우려는 학생을 가르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네. 새로 테니스에 입문하는 그 어린이들을 제가 또 휴가를 내서 한 2시간씩 지도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시장한테 테니스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남양주에서 살면서 남양주에 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저는 꿈을 키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생을 대상으로 지금 8곳의 테니스장에서 네. 그 평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그 휴먼북, 그러니까 테니스를 가리키는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 어린이들을 상대로 무료로 테니스 아카데미 교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직 국가대표 출신 테니스 선수들 네. 자발적으로 와서 예. 같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남녀 출신 선수로부터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초등학생들이
그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남양주 시민들, O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민선 8기에서는 저희가 정파적 그리고 당리당략적 이런 걸 초월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섬기면서 시민들의 공감도가 높은 정책과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해당 시, 특히 남양주시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늘 동참하셔서 좋은 의견, 좋은 정책 많이 제안해 주시고 이제부터 3년이 중요합니다. 정말 남양주가 100만 도시로서 도시의 자족 기능 다 제대로 갖추고 일자리, 교통 문제, 의료, 복합 의료타운 다 갖추는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주광덕 남양주 시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